자, 한숨 돌려가는 코너입니다. CEO 초대석이고요. 많이 언급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출연하시는 그 출연자분도 굉장히 그 친밀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혁승 이사죠. 자, 오늘 지니언스를 한번 모셔봤는데 이동범 대표 지금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라고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고대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아, 대학원에서. 예, 대학원에서. 네. 나오실 때마다 이제 저희 지니언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앞으로 주목받아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피력을 해주셔가지고 익히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예.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죠. 예, 지니언스는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2005년도에 설립하였고요. 설립 이래로 17년 동안 전부 다 적자 없이 흑자를 기록했고 15년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16년도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요. 1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지니어스는 그 기업 내부의 보안을 책임져주는 NAC, 낙이라는 분야에 지난 15년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저희 회사로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글로벌하게 제일 핫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EDR 분야에 진출하여서 최다 고객을 확보하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해킹, 랜섬웨어 뭐 이런 사이버 위협이 보다 지능화되고 또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에 지니어스는 국가 주요 시설, 국가기관, 은행, 기업들 등 국민들을 사이버 위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고 앞으로 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세상에 안전한 사이버 영역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영역의 수호신 지니언스. 꼭 그리 되실 거라고. 네. 네. 자, 독특한 부분은 2005년도에 설립하셨는데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형 모델을 갖추셨고 흑자를 계속 내셨다는 거. 사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 환경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글로벌 탑 티어들의 기업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이 사이버 보안 분야 각광 좀 많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에 이 세간에 회자되는 메타버스. 예, 예.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슈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도 같이 부각을 좀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지니어스 주가도 조금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조족지혈인 것 같고 네. 메타버스와 우리 회사의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접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싸이월드 세대라서 네. 메타버스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저에게 또 보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메타버스는 또 다른 지켜야 할 새로운 세계가 다시 나타난 것이고요. 기존 보안 기술로 메타버스에 적용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디도스 공격이나 부정 사용자 액세스 뭐 이런 것들도 기존의 이제 기술들이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네. 또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들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이 아바타가 남이 도용하는 뭐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메타버스 내에서의 경제 활동입니다.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운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도용될 수 있는 것 이런 우려들이 가장 지켜야 될 가장 큰 영역이고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이제 사이버 보안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 개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가를 보호하고 은행을 보호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이랬는데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면서 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 기업, 국가, 은행 뭐 이런 단체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디지털 자산 또 그것들이 개인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되는 세상에서는 이것들이 오용되고 하게 되면 자기의 자산과 개인 정보가 완전 유출되고 또 그게 자기 자산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문제까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계속 개발했던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인의 자산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솔루션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웹 3.0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웹
1세대는 이제 인터넷,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싸이월드 세대 이제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웹 2.0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뭐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너튜브, 유튜브 같은 것들이 되는 거. 3.0이 이제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되는 NFT 메타버스 아닙니까? 이 NFT화가 우리 회사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좀 더 개인들의 자산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데이터들을 보유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인 수호신 그러면 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이렇게 경비라든지 보안 요즘 뭐 워낙 사회가 저기 하다 보니까 자 국내 NAC 1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물어보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안이라는 용어들이 되게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요즘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가게 되면 뭐 QR 코드나 백신 패스 이런 걸 보여줘야지 입장을 하죠. 그렇죠. 예. 사실 사이버상에서는 더 많은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 사무실에 있는 네트워크를 그냥 연결하면 그냥 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 연결하기 전에 QR 코드나 백신 패스처럼 내 PC가 안전한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안전한지, 내가 백신 설치가 돼 있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이것들이 증명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네트워크에 접속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려도 사실 우리가 QR 패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의 이런 QR 코드, 백신 패스포트 같은 그런 역할을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해주는 네트워크의 진입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NAC라고 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역입니다만 EDR이라는 또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EDR 부분도 선두라고 이제 어필을 해주셨는데 EDR 시장의 전망과 함께 우리 지니언스의 앞으로 향후 전략 뭐가 있을까요? EDR이 이제 일단은 엔드포인트 디텍셔널 리스판스라고 하는데요. 해커들의 최종 공격지는 사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를 지키는 이런 솔루션인데 우리가 기존에 그 단말기로부터 내 PC를 지켜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해서 나 이제 안전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 나오죠. 백신을 접종해도 50%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는 하루에 10만 개, 20만 개의 변종,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백신이 설치되어야 되지만 백신을 설치했다고 해서 나 이제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도 돼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굉장히 돌파 감염이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파 감염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EDR이고 기존에 있는 기술 플러스 AI나 행위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을 최신 기술을 합쳐서 감염자의 증상을 찾아내고 만약에 감염됐다라면 그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또 접촉자들을 격리해주는 이런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이버상에서 해주는 것들이 EDR 솔루션이고 그래서 EDR 솔루션이 전통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대체 보안제 이런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보안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시장이 한 글로벌하게 성장률이 한 2%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EDR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 점프하는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스타트업 격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EDR로 핫해지면서
현재 시총이 한 50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버 보안 회사들의 시총을 훨씬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EDR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니어스는 국내 EDR을 처음 먼저 출시하고 지금 올해 아마 100개 정도 작년까지 한 100개 정도의 고객사 지금 초창기 시장이지만 일단 초창기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신지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던 내용이 있네요. 네. 그 뭐 가트너지도 우리 회사를 이야기했었고 예. 지난 16년간 연속해서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비법 뭡니까?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사실 네. 좀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또 지니어스가 좀 다양한 걸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에 중요한 거, 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이 분야를 선정하고 거의 거기에 올인하는 전략입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예. 네. 그래서 10년 넘게 사실 NAC라는 단일 솔루션만 하늘만 했던 거고요. 4년 전부터 또 추가적인 전략으로 EDR을 선정하고 거기 또 올인한 거고요. 또 우리 예상이 운이 좋아가지고 맞아서 우리 예측대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속도에 굉장히 가속력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그만큼 미래에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아직 국내 시장은 사이버 보안 시장이 그 정도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급가속보다는 밸런스를 좀 맞춰가야 했던 부분이 좀 어쩔 수 없는 좀 아쉬웠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 한 분야에만 올인하는 스타일이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과연 맞는 전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충분히 자금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실행하려고 하고 좀 더 다양한 NFT나 B2C냐 개인정보 시장들 다양한 분야로 좀 진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분들하고 또 친밀하게 또 소통도 좀 많이 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요거 10배 정도 되는 1조대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예. 네.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지니언스의 이동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